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아씨 네, 안녕하세요. RCPC 이하은입니다. 이제 우리 피알람 비몽서 원장님과 제가 이제 생각한 올해 추천하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전 나시나마입니다. 저도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 최고. 자, 나시나마이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2022년 나시나마이드 최고의 여드름 부분. 여드름 부분 대상을 수상합니다. 사실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이게 뭐 제가 영상에도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자체가 피지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실제로 피지를 좀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와 미백 효과가 있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드름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고,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가 피지 분비가 또 늘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런 삼박자에 상당히 딱 적합한 원료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성 원료, 이런 원료들에 비해서 훨씬 자극도도 덜하고 안정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여드름 부분에서는 1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 이제 피부를 보면 뭐 세라마이드도 좀 낮아져 있고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져서 더 염증도 생기고 민감해지기 쉬운데, 이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이 우리 피부 안쪽에 뭐 세라마이드나 뭐 천연 보습인자 같은 것도 형성을 해줘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여드름 있으신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는 화장품 성분입니다. 전 트라넥삼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비타민C 유도체 중에서 마그네슘 아스콜빌 포스페이트, 네, 그걸 추천드립니다. 트라넥사미게시드,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걸 제가 미백 기능에 이제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기미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원료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오기도 했었고요. 시술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화장품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약간 수용성이라서 이게 침투가 되는 부분들의 한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할까, 그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기보다 좀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효능을 좀 보이는 게 많고,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원료가 바로 트라넥사미게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넥사미게시드 자체가 또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도 그렇고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경구제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지혈제 개념이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출혈의 리스크가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복용하시는 건 좀 어렵지만 미백 제품으로서 바르는 제품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트라넥삼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미백 복합 제제로 원료로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제가 이 비타민C 유도체를 말씀드린 이유는 미백 작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멜라닌 세포에서 그 멜라닌이 형성되는 과정을 억제해주는 그 효소를 차단해주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비타민 C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순수 비타민 경우에는 원료 자체도 불안정하고 뭐 빛이나 그런 공기 중에 놔뒀을 때 좀 분해가 된다든지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흡수가 되려면 이제 산도를 좀 낮춰야지 돼서 피부에 발랐을 때 따가운 느낌이 있는데, 이 비타민 C 유도체의 경우에는 피부 자극도 덜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원료로서 뭐 크림이나 로션 같은데 이렇게 넣었을 때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또 화장품 원료 뭐 로션이나 크림 같은데 넣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고, 중성 상태에서도 이제 피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원료를 미백 성분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딱 특정 성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그 일정 비율로 되어 있는 그런 보습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성분입니다.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을 정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우리 생리적 지질 화합물이라고 해서 그 세라마이드 단독으로만 들어있는 것보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산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을 때 피부 보습을 더 피부 장벽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정말 이제 뭐 마케팅상으로도 뭐 3대 1대1 뭐 1대 3대 1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선택하시면 좀 더 보습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 이미 뭐 너무 네, 잘 네, 알려진 맞아요. 컨셉이고 그 안에 비율 이제 훨씬 더 요즘에 어떤 게 좋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포에는 수분길이 있습니다. 세포에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수분길이 있거든요. 그 수분길을 열어주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수분 채널의 활성도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수분의 길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 안에서의 수분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훨씬 보습력이 뛰어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아쿠아포린 채널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저는 이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서 보습 성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그걸 추천했습니다. 네. 저는 구간이 명간입니다. 레티놀, 레티날디드. 네. 네, 저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생각하는 펩타이드 성분입니다. 뭐 펩타이드는 잘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 피부의 안쪽에 그런 뭐 섬유화 세포를 좀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피부 장벽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인데 사실 제가 이 성분을 꼽은 이유가 저는 피부가 되게 민감해서 아무거나 못 바르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민감하신데 좀 주름 개선을 또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피부 자극 없이 좀 추천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뽑아보았습니다. 이 네. 펩타이드가 종류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서 맞아요. 사실 네. 어떤 펩타이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요즘은 네. 마케팅도 그렇고 화장품 원료에서도 너무 다양한 펩타이드가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걸 이렇게 섞어서 같이 섞어서. 보통 효능을 좀 네. 보게끔 하고요. 펩타이드는 함량이 굳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자극을 주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신호 전달하면 세포가 알아서 그 다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로서 펩타이드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주름 개선 되게 좋은 원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양 원장님 되게 안목이 높으십니다. 아유, 네. 저는 레티놀, 레티날데이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물론 자극에 대한 위험도가 분명히 있고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레티놀이 한참 뜨고 있다가 너무 자극이 심하고 이걸 막 띄우기 되게 어렵고 안정화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쫙 사양이 됐다가요. 다시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제형 중에 하나가 레티놀, 레티날데이드. 그리고 그와 또 비슷한 유형의 이제 효능을 좀 보이는 원료, 바쿠치올 이런 것들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비슷한 효능들을 좀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감한 분들 입장에서는 레티놀이라든지 레티날데이드 같은 성분들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적응하는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가장 큰 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용하고 나면 확실하게 이제 그 부분들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레티날데이드, 레티놀, 레티날데이드를 이미 저는 오랫동안 적응을 해서 쓰고 있다 못해 아예 그냥 이제 레티놀 게시들을 직접 바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른 지 그래도 한 1, 2년 되다 보니까 확실히 피부에 대한 관리는 그 주름에 대한 부분은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름이 거의 없으시고 그죠? 동안을 멀리서 잡아주세요. 가까이 잡지마세요. 네, 좀 멀리서 이렇게. 동안의 비결이 동안의 비결은 레티놀입니다. 네. 네, 제가 뽑은 베스트는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022년 베스트 원료는 네, 축하드립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제가 혼자서만 생각하던 그런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우리 이 화장품 대가이신 피알라 김홍선 원장님과 얘기 나누니까 좀 뭔가 네, 확신도 들고 네,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료라고 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뭐 정답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트렌드가 바뀐다고 제품이 바뀌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트렌드에만 민감해서요. 아, 나중에 뭐 어떤 분명히 3년, 4년 지나고 나면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그 옛날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거라고 해서 효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효능을 볼 때는 너무 트렌드에 충실하지 마시고 좀 더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피부 타입에 따라서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자주 너무 좋다. 저는 갑자기 혼자 하기 싫어졌어요. 채널 하나 만들어야 돼. 이게 괜찮네. T 알쓸피시. 그렇네. 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아이고.